자, 우리 비선형 문제를 풀 때, 우리 자기 등가회로 비선형 문제를 풀 때 뉴턴 랩슨법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 fx라기보단 f5라고 두는 게 나을 것 같네요. f5를 어떻게 둔다고요? r 파이 마이너스 ni 이퀄 제로로 둔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 파이가 비선형 특징을 가진다. 비선형 특징 아니죠. 파이가 아니죠. 파이는 계산되는 것이고 파이에 이준하는 r이 파이에 대한 함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뉴턴 랩슨법을 적용하게 되면 반복부로 풀게 되는데 n번째 플러스 1의 해는 n번째 해에다가 그죠? 뭘 더한다? f 파이의 n 나누기 f 프라임 파이의 n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핵심은 요걸 구하는 게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실제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되려고 하면 요걸 풀어야 되잖아요. f 프라임 파이 분의 1 요걸 구해야지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죠? f 프라임 파이를 갖다가 구해서 뭐 나눠줘도 되고 어쨌거나 이게 변수가 하나짜리 문제면 나눌 수 있지만 다변수 함수가 되면 이 f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행렬 형태로 나타낼 텐데 분모에 행렬이 있는 경우라고 하는 거는 역행렬을 곱해서 역행렬을 구해서 곱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역행렬 구하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파이 n 플러스 1 여기다가 이제 얘를 갖다 이쪽으로 이항시키는 거예요. 파이 n이 되겠죠? 는 f 파이의 n이 될 것이고, 그죠? 나누기 f 프라임 파이의 n이 될 것이고, 다시 얘를 갖다 이쪽으로 곱해 주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그러면 f 프라임 파이의 n 곱하기 요만큼을 갖다가 델타 파이 n으로 두는 겁니다. 왜? 이전 파이하고 지금 파이하고 차이니까 변화율이라고 보는 겁니다. 델타 파이 n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걸 플러스 1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는 파이 f 파이 n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 표현되냐면 이게 A 매트릭스 델타 파이 이것도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죠? 행렬 10벡터가 될 것이고 이것도 F 이것도 어떤 행렬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원래는 뭘 푸는 거다? R 파이 이퀄 ni 이거 푸는 거였죠, 그죠? 요거 푸는 거였는데 이게 이러한 형태로 가는 거예요. 이때 A는 뭐예요? A는 이 F 프라임 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F 프라임 파이를 우리가 구해보게 되면 R 파이 플러스가 아니죠. 마이너스 ni 요거를 미분한 게 A란 말이죠, 그죠? 구해보면 요거는 파이에 대한 독립항이니까 상수로 취급해서 사라질 것이고 앞에 거 미분 더하기 다시 할게요. 앞에 거를 파이에 대해서 미분하면 dr d파이의 파이 그 다음 뒤에 거 미분하게 되면 r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건 결국은 뭐가 되냐면 r 더하기 요만큼 요걸 뭐라고 할까요? 그냥 원래는 dr로 이렇게 쓰고 싶은데 수학적으로 맞지 않죠? 그냥 증분을
증분에 가까운 거니까 뭐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그냥 씁시다. dr 주요 표현이 생각 안 나네요. d 파이 곱하기 파이 이거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델타 파이 그죠? 이게 F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ni였지만 F는 뭐였어요? R 파이 마이너스 ni가 되는 겁니다. 그죠?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차이점을 잘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원래 이거랑 비선형 특징이 없으면 이 녀석, 비선형 특징이 없으면 이 녀석이고, 비선형 특징이 있으면 이렇게 바뀌는 건데, 요거는 델타로 바뀌고, 요거죠? R에서 델타로 바뀌고, 아니지, 파이에서 델타로 바뀌고, 파이에서 델타 파이로 바뀐 것이고, 얘는 R에서 이런 식으로 더 붙은 꼴이 되는 것이고, ni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을 알면 이제 기본 비선형을 고려하지 않는 이러한 행렬 방정식으로부터 비선형을 고려한 뉴턴 레슨법이 적용된 이러한 방정식을 이끌어내는 것은 기계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요 부분,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래 층분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비선형 특성을 가지죠. 비선형 특성. 근데 이게 이제 자기 포화가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들쑥날쑥 하면서 이렇게 발산이 아니고요. 진동이랍니다. 그죠? 진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동. 그래서 진동을 하게 되면 해가 막 뭐 100이 됐다가 마이너스 100이 됐다, 100이 됐다, 마이너스 100이 됐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해를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dr d 파이 곱하기 파이 여기에다가 알파를 곱해서, 알파라고 하는 거는 학습률, 우리 인공지능에서 이 비슷한 방법이 나오는데요. 거기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그쪽에서는 이 학습률이라고 하는 걸 곱해서 더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이제 여기 비슷하게 업데이트율이라고 할게요. 업데이트율 해서 뭐 1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1보다 작은 값을 곱해서 수렴을 시켜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0.01부터 뭐 1 사이 값 정도를 선정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포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결과가 많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pH 커브를 만들 때 굉장히 포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주어진 pH 커브는 예를 들면은 이러한 형태인데, 요만큼이 한 뭐 2테슬라 정도에서 우리는 데이터를 주죠, 그죠? 근데 이게 이런 선형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그냥 초기 값에 뭐 4테슬라, 10테슬라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pH 커브는 엄청나게 크게 요까지 데이터가 있다고 해도 요거는 우리가 기울기를 아니까 이렇게 막 키워서 엄청나게 넓은 범위에서 B가 0부터 뭐 한 20 정도까지 우리가 포함할 수 있게끔 이렇게 pH 그래프를 보관을 하는 게 해의 수렴성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요, 뭘 말하고 했지? 그리고 우리가 이 R을 구할 때 mu A분의 L 형태로 구할 텐데, 이게 통상 초기 값으로 철심 같은 경우에 한 3000 정도 보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봐도 포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 뮤가 떨어질 것이 아니에요, 그죠? 뮤 R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초기 값을 3000으로 주는 게 아니고 뭐 200 뭐 혹은 뭐 100 이렇게 초기 값을 주는 게 수렴성에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오차도 좀 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연구 자석이
IPM 같은 경우에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자석이 나와서 공국을 지나서 스테이트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실제로 포화가 일어나죠. 포화가 일어나면 MUR, 비투자율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로 수렴을 할 거거든요. 진짜 많이 포화가 되면 1, 뭐 적어도 한 수백 대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초기 값을 작게 미리 잡아두는 게 수렴성과 해외 정밀도에 영향을 크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비선형 해석을 할 때는 전개된 수식도 되게 중요하지만 수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데이트율 고려. 두 번째는 pH 커브를 이 B의 영역을 뭐 0에서 한 10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게끔 확장해 주는 거. 세 번째는 MUR의 초기값 적절히 지정. 요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실제 코드를 짜고 테스트를 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